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사로잡을 빅뉴스가 여기저기서 빵빵 터졌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협력을 해서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초기 임상시험에서 꽤 희망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서요, 이 T세포와 항체가 형성됐는데 이중 면역으로 보더라고요. 쉽게 풀어서는 나쁜 바이러스가 인체에 딱 들어왔을 때 세포를 방어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미 감염된 세포가 있잖아요. 이를 파괴한다는 건데 특히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백신은 뭐니 해도 안정성이 관건인데요. 이 면역의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효과가 얼마만큼 길게 지속될지는 연구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도요, 이 백신 2차 임상시험에서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입니다. 칸신후아 연구진이 안전하게 항체를 형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증시도 오늘 오름세로 출발하는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정말 두근두근하게 만드는데 이 코로나 백신 소식 때문에 시장은 그야말로 엄지를 척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였고요. 최근 미국장의 출발 모습을 닮았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2230선을 현재 장중 넘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백신주 강세장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인 신일제약도 눈에 띄고요. 3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신풍제약은 어제 상한가에 마감이 됐었는데 더불어서 어제까지 13거래일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최근 이틀 연속 상한가 근접한 높이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단 급등한 종목들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 거래 정지 흐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겠네요. 자, 이렇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올해는 나올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도 나도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미국, 영국, 중국을 대표하는 백신 개발 3개사가 나란히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고 가속 페달을 이제 팍팍 밟으면서 이제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최종 승인 단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위험군 임상시험 등 남은 과정이 많고 이렇게 돌발 변수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강력한 횃불임과 동시에 만약 되기만 하면 또 폭발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 백신 개발인데요. 여러분들 바이오 업종에 관심 많으시죠? 1등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더라도 우리에게도 백신 개발은 반가운 소식일 테고 만약 국내 기업이 잘만 한다면 또 모르죠. 후발주자로서 잘 달릴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효능이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일이죠. 계속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임상을 진행하는 곳은 제넥신과 메디톡스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길, 그리고 소중함을 일깨워준 편안한 일상에 함께하길,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송, 항상 두 가지 방법 열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하루 두 분씩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텐데 질문 주시거나 느낀 점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해드리고 있고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24시간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주식공장 오늘 첫 번째 코너로 가봐야 될 텐데 특징주 공장 시간이고요.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시넷코리아의 황진영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연말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백신이 나오면 좋은 거죠.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안전지대가 왔을 때 뭘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이렇게 앵커브리핑 때 들어보니까 네. 저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을 가장 많이 가고 싶거든요.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메일을 봤더니 뭐 네. 대한항공에서 장기간 로그인을 안 했다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1년 동안 로그인을 안 했다고 메일이 네. 왔는데 하루빨리 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빨리 해외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는 뭐 해외여행까지도 아니지만 이 소소하게 영화관을 좀 가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평범한 일상이 네. 그리워지는 최근 뭐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해 하시는데 네.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람 담아서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이슈 특징주를 어떻게 거론했을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이 실적 기대감이 있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네이버,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고요. 5G 통신 장비 기대주 솔리드,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TV MTN을 선정했고 2차 전지 관련주 P&E 솔루션도 정책 수혜주로 뜨거웠습니다. 웰크론 한텍과 녹십자 홀딩스 일양약품을 한국경제TV와 MTN이 함께 선정했고요. 풍력 관련주 오늘 시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OCI를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파트론, 한국경제TV가 오이솔루션, 매일경제TV는 일진디스플레이, 그리고 MTN이 한미반도체, 대한항공을 선정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전반적인 분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도 역시 미국 시장은 좀 같이 가는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낸 것 같고 네. 기술주들이 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네.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좀 강세를 보이는 좀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좀 담긴 모습을 나타냈었던 오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그리고 좀 힘이 강해지고 있는 오후장. 오늘 이제 2230선 현재 넘어서고 네. 있으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 늦춰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잘 가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슈메이커 특징주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셨을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데일리랑 한국경제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종목 들고 왔거든요. 네. 이제 하루 만에 반등에 또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예. 좀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오늘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개선됐다. 코로나19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타 온택트 관련주가 오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는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이슈가 사실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예, 특이한 부분이. 네. 예.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이제 네. SM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제 현재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난 2017년도에 YG 엔터테인먼트에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이제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국내 엔터 업계와 인터넷 업계 연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SM 지분 한 1,000억 원어치를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네이버가 이수만 씨에 이은 이제 2대 주주가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 팬시 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팬시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콘서트 뭐 티켓을 선 예매한다든지 뭐 스페셜 라이브 영상을 공개를 한다든지 뭐 오프라인 이벤트 초대 등 이제 멤버십 팬들만 이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양측 모두 다 윈윈 전략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엔터 대장이랑 포털 대장이 만났기 때문에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업계 반응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뭐 BTS가 4월에 유튜브 공연을 했대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빵 터졌다라는 거죠. 뭐 시청자만 하더라도 75만 명, 그래요? 그리고 적게만 이제 측정된 부분인데 25억 원의 티켓 수익. 250억 원, 25억이 아니라 이 정도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맞아요.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네. 이슈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튜브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요. SN도 투자했고 17년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YG 그렇죠. 했던 것처럼 네이버 왕국이 점차적으로 이제 맞아요. 갖춰지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외에 또 어떤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호재 좀 가려주시죠. 네. 예. 일단 이 부분 외에도 이제 네이버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제 네. 커머스 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이제 네이버에서 특히 커머스 쪽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신규 스마트 스토어 창업 수가 이전 대비 한 45%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 속에서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 신규 창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제 거래액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올 상반기 네이버 결제 금액이 역대 최대인 약 12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웹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꾸준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0년도 이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이용자 목표 수가 한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월 기준으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6,400만 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뭐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런 웹툰 사업을 포인트로 한번 앞으로 또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도 시장의 확장세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커머스가 기점이 될 거라고도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근데 네이버 쪽에서 파이낸셜 참 신경을 쓰는데 맞아요. 그것도 결국 커머스를 지지해 줄 그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온택트 관련주로 최고가 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들 계셨을 텐데 최근 주가가 약간 빠졌지만 다시금 또 반전하는 네.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 수급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6거래 만에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양대 그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네.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에서 꼽은 이제 오이솔루션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뭐 최근에 좀 잘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오늘 또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오일솔루션 이거는 이제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옵니다. 그죠. 예, 업계에서는 두루두루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5G 관련해서. 예. 네, 일단 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오일솔루션 등 5G 통신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좀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네. 이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초고속 통신망에 쓰이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5G 통신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광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 광트랜시버라는 게 이제 광신호랑 전기신호를 변환하는 이제 노트북에 보시면 랜 단자에 꼽는 이 부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국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광트랜시버를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SK텔레콤이 구매 방법을 바꾸면서 이제 좀 가장 수혜를 입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는데 오이솔루션의 부품 비중을 SK텔레콤이 많이 늘리겠다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이솔루션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경쟁사 라이트론에 비해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업계 이야기들도 쭉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매출보다는 못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올해도 굉장히 선방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이제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 등 이제 세계적인 스마트폰 회사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해외 통신사의 5G 투자가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이 굉장히 오이솔루션의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리포트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소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약간 약할 수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G 투자가 지연됐을 수는 있어도 하반기는 그 불이 다시 맞아요.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요. 오이솔루션은 또 최근 주가 보니까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2% 살짝 눌리죠. 그동안 올랐으니까요. 자, 오늘 6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오이솔루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을 가봐야 되는데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MTN에서 꼽은 대한항공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제 뭐 항공업계가 계속 앓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좀 아직도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 이 시선 전환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항공업계가 좀 전반적으로 암울한 실적표를 받아들일 것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한항공이 화물 수송에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이제 1,000억 원대 깜짝 흑자 전환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난 3월에 이제 조원태 회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여객기 좌석 공간을 활용해서 화물 수송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원태 회장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적중을 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객기 좌석을 떼버리고 이제 화물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9월 정도에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한항공이 여객기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을 싣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한 10톤 이상을 실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여객 수요가 회복되려면 좀 아직은 한참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앞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여객보다는 이제 화물 시장 공략을 통해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전 세계에서 한 40% 항공사가 거의 벨리카고라고 해서 여객기에 화물을 같이 싣는 그런 부분인데 여객기가 안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머리를 잘 썼네요. 워낙 화물 전용 그런 비행기도 있고 오히려 또 여객을 그 좌석을 뜯어내서 화물을 싣는다라는 부분을 승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화물 이런 부분에서 운임 급등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대한항공까지 말을 해봤고 자, 그렇다면 항공업계 최근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일단 항공사의 1년 농사를 결정 짓는 게 아무래도 여름철,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 특수는 이번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불안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뭐 이제 항공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현재 무급휴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아니면은 뭐 항공에 취직을 했는데 발령이 안 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실직 대란이 9월 정도에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항공사 자체적으로 이 현금 확보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적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상증자나 유휴자산을 매각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뭐 4조 원 이런 부분으로 자금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과연 될 수 있을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실적은 또 실적이니까 그렇게 나눠서 상황을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한항공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네코리아의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전화 연결해서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을 색다른 시선으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을 오늘은 좀 불가피하게 전화 연결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방송국 오시는 길에 가볍게 이제 접촉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차도 괜찮고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시간을 좀 못 맞추게 돼가지고 송구합니다. 예, 네. 직접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안전하셨다니 다행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라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책임감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네요. 감사하고요.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어요. 소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230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 장 초반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르고 좀 빠지는 그런 그동안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좀 뒤집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지금 느끼고 있는 오늘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조금 불안정하게 증시를 좀 바라봤었던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힘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듯하다 하더라도 2200선을 현재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2200선에 대한 안착을 과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특징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불리우는 관련 종목만 주식가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시장에 있어서 소위 전통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바이오 부분에 또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전통주와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가 다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과 어제나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인다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정책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쪽에서 종목이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많은 업종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OC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나섰는데 드디어 이제 OCI도 그에 못지않은 시세 문출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의 강세, 여전히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얼마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하나투어의 강세죠.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수요의 어떤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일 가능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 업종, 관련 종목 가릴 것 없이 다 대세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고 특징주까지 봐주셨는데 시청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들여요. 이렇게 소통방에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와서 조금 더 힘을 받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오후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증시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증시가 2200선을 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어떻게 본다라면 개인들보다 좀 뒤늦은 매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동안 간헐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다소 이르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주식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올라간다라는 면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소수의 종목,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소수의 종목만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이제는 대중적인 그리고 보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가 보다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그 오후장 공략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휴온스라든지 휴온스라든지 이런 쪽에 인공 눈물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휴비츠라는 종목이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큐비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검안을 해야 되는 기계죠. 우리나라에서 중소업체지만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일본 제품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현재 보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휴원스를 바라보게 된다면 큐비츠도 한번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한번 안경을 쓰신 분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속해서 안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요즘 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안경을 조기에 쓰는 면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신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8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은 현재 가격대인 6,900원 선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휴비치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소장님, 그 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휴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병원 꼭 가시고요. 저희 내일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220선을 뚫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뚫었어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서 떨어질 거다, 조정장이 올 거다. 또 한편에서는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재료 판단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을 두루두루 들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입장 잘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주식공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희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 또 관심주 이런 부분으로 잘 선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 시간이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기록이 나왔어요. 2230선 장중에 뚫었고 코스닥도 1년 내 최고치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지만 시장은 또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일각에서는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소장님의 입장,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딱 미국과 중국의 중간이잖아요. 그 다우 나스닥은 날아가고 있고요. 코로나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할 수도 있죠. 근데 원래 주식은 그래요. 우리의 실물 경제나 우리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은
그때는 한참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예요. 우리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살기 힘들 때 주가가 최고치로 가요. 그리고 다우 나스닥은 날아가고 있고 상해랑 심천이 밑바닥에서 거대하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요즘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어디 중간쯤에 있어요.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10시 반 이후에 중국 시장이 개장된 뒤에 증권방송에서 증권이나 경제방송에서 그 중국 상해 증시나 심천 증시를 보는 이유가 전혀 연관이 없으면 왜 보겠어요? 네. 그렇죠. 바쁜 시간을 내서 왜 중국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보겠냐고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10시 반 이후에 영향이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중국 증시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향이 생긴 거고요. 보시면 다우, 나스닥 이 정도 수준이고요. 상해, 심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딱 중간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이 코스피, 이건 업종을 봐야죠.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나와라. 지금 네. 이건 종목이네요. 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아시아 증시로 가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서 보죠. 자,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중간입니다. 중국 상해 밑에서 올라오고 있고 미국 나스닥 다우는 위에 뻗어 있고 얘는 코스피는 그 중간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산그룹이 강하잖아요. 두산그룹은 사실 뭐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 결국 다 중국향 굴삭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작이다. 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간다. 아니면 언택트가 계속 가는데 컨택트는 잠시 양념일 뿐이다. 다 달라요. 관은 틀린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택트가 계속 갈지 컨택트가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판단인데 이 지수를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든 비중을 조절하면서 진행가 갈 거 아니에요. 그거의 합이 지수죠. 그러니까 지수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언택트가 더 가든 컨택트가 이끌고 가든 전체 합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직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테슬라에서 뭐 전통 가치주로 가든 테슬라가 더 가든 미국장은 갈 것 같고 네. 중국장이 가든 미국장이 더 가든 우리나라 증시는 합은 갈 것 같다 이거예요. 네. 네. 네,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분석을 냈는지 그 근거를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의 온도를 얘기했으면 이제 종목의 온도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의 포트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각 경제 채널에서 관심주를 어떻게 모았는지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는 신일제약, 에코프로, PI 첨단 소재, 한전기술, 한국 맥널티를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장이었고요. 한국경제TV가 HFR, WI, K메, 파미셀, 삼진제약, 하이비전 시스템, CS 윈드 분석을 했어요. 매일경제TV는 에코프로비엠, LG전자, 코웨이, 삼성전기, 풍산, 삼양식품, 한국화장품 꽉꽉 담아서 오늘 관심주 얘기했고요. MTN도 지어소프트, YG엔터, 카카오, KH바테, MC넥스, 삼성전기, 신성통상을 선정했습니다. 네, 신일서 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장님, 1위 채널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2대1로 했습니다. 2대1 채널이요? 예, 이유는요? 뭐 사실 뭐 이거 다 추천을 할 때는 네.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코너가 다 틀린데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관심주라고 하고 목표가나 이런 걸 제시 안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관심이고 예. 뭐 승부주나 추천주에서 막 대결하는 형식의 코너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수익률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나 이런 걸 제시를 정확히 하고 예.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관심주가 됐던 추천주가 됐던 승부주가 됐던 코너의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결국 저기서 말하는 거는 나한테는 수익이 중요하지. 그냥 수익 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야. 결국은 코너의 성격이 어떻든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신일제약을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뭐 4개 방송에서 솔직히 이 종목 중에서 지금 상한가 간 건 이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신일제약을 상한가 갔기 때문에 1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네. 제가. 그래서 신일제약 때문에 네. 뭐 다른 것도 좋았는데 신일제약을 상한가 보냈기 때문에 1등은 네. 1등으로 했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는 이제 결과로 보여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1위 채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4위 채널의 아쉬운 점은 뭐였던가요? 어떤 채널이고? 일단 저는 2등주를 싫어해서 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 엄청 빠졌잖아요. OCI랑 두산중공업 오늘 뭐 오르고 두산중공업 지금 뭐 거의 상한가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밑에 빠진 거를 뭐 낙폭과대를 잡아서 당연히 떨어진 폭이 크니까 올라갈 폭도 클 수도 있겠죠. 물론
달리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어서 LG전자나 삼성전기가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하기보다는 삼성그룹에서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삼성 SDI도 있고, 그렇죠? 더 날아가고 있잖아요. 2차 전지로.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있고 아직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에서 삼성전기를 뭐 삼성전기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그림이. 근데 그 삼성그룹에서 저는 그냥 더 좋은 다른 계열사를 선택하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거고. 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탑픽을 선정했을 때 삼성전기가 밀린다 그 얘기고 이제 또 폭을 넓혀 보세요. 전기전자에서 굳이 LG전자를 모르겠어요. LG전자 결과가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무슨 소리냐 LG전자로 수익을 더 많이 냈는데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일단 그 그룹 내에서 1등주를 하는 거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그냥 LG전자, 삼성전기 그래서 그랬고요. 삼양식품은 좋아하는데 그 삼성전기, LG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예. 풍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산이나 고려아연 좋아요. 물론 비철금속 좋고 철강금속 우리나라 대표하는 포스코 좋은 기업들 다 있는데 철강금속, 비철금속이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르는 거를 밑에서 잡는 거. 물론 그 관점은 이해는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닌 거고. 네. 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웨이도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렌탈을 하게 되면 거기다 매트리스를 얹고 다 얹어요. 그냥 와서 쉽게 정수기 고객한테 매트리스 하시겠어요 하면은 많이 해요. 마음의 장벽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다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안정성이 탁월한 게 지금은 성장성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수익률 게임으로 간다면은 코웨이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약간 대형주 많은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삼양식품은 좋은데 그 LG전자, 삼성전기, 풍산, 코웨이 요 네 종목에서 약간 저의 관점이 좀 그게 딱 맞지 않아서 그냥 네.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뭐 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제 이등주야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매일경제 4위 채널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중에서 한 3개 정도 추려볼 텐데 첫 번째 관심주는 뭘 봐봐야 될까요? 그냥 신일제약 볼게요. 뭐 이걸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신풍제약이 오늘 거래 정지던데 네, 뭐 좋죠. 이번 달에도 200% 넘게 또 올랐어요. 근데 뭐 PER이 840배라고 하는데 840년이 걸려야 이익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나오겠죠. 백신 나오겠는데 신일제약은 뭐 7,500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덱사메타손. 그 7,500원이면 구할 수 있어서. 한 명당. 그러니까 뭐 렘데시비르든 뭐든 뭐 한 병당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쓰는 건데 지금 뭐 영국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백신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영화에서 보던 얘기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VIP들은 이미 맞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나왔죠.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백신 땡겨서 맞고 지금 영국에서 개발된다는 거 거기도 미국이 이미 10조 투자한 거 아세요? 이미 10조 투자해서 만약에 거기서 개발되면 미국민들 거 먼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이.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누가 개발되고 누가 나올고 그게 효능이 얼마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셀트리온 얘기하는 항체 치료제도 이제 일상 들어가는 거고 뭐 긴급 승인으로 맞는다고는 하지만 그 효능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과학적인 근거니 뭐니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그냥 이슈만 되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된 이상 뭐 뛰어드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기가 자신 있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는데 이거를 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뭐 효능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뛰어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신일제약은 그 싸게 쓸 수 있는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지금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 이번 달에 147.84% 올랐네요. 오늘까지. 예. 그래서 뭐 더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제 신의 영역이죠. 하실 그렇죠. 분들만 여기 뛰어들어서 용기 있게 이제 하시는 거고 뭐 여기 3만 원에서 뭐 6만 원을 갈 수도 있어요. 그 3만 원이 다시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급등락을 이겨내고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셔서 뭐 견디실 수 있을 분이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주가 급 변동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장착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 잘 해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뭐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에코프로 BM입니다. 뭐 그 제약사의 치료제나 백신에 비해서는 그래도 2차 전지는 뭐 2차 전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2차 전지 어떤 뭐 정부의 로드맵이라던가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이라던가 그 업계의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대 장을 갖고 있잖아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연관되는 벤더들, 에코프로 BM도 포함이고 이런 거 어쨌든 뭐 좀 얼개를 그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시장 자체가 불확실한데 무슨 소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률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확실한 거 사실이에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불확실성을 안고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주식시장 밖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주식시장 안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확률 높은 거를 택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관련은 확률 높은 게임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이거는 지금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끝까지라는 거는 전기 자동차가 그래도 정부의 로드맵대로 진짜 이 길거리에 아주 많이 보이고 전기차 충전소가 진짜 우리 가까이 주유소 안에 생기는 것들이 막 보일 때 그 시기까지도 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요? 네, 이거는 오래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오늘 저기 두산 퓨얼셀이나 뭐 에코프로빈 이것도 계속 또 가잖아요. 조정 조금 받고 또 가고 조정 조금 받고 또 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추천주든 승부주든 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비엠은 괜찮다. 뭐 제가 뭐 신일제약이나 신풍제약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신일제약이나 신풍제약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면서 그렇죠? 조금 성장성에 좀 기대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 우리 눈으로 실적을 확인한 상황이고 자세한 뭐 세부 실적은 8월에 나온다고 하고 하반기는 조금 더 기대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목표가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런 걸 넘어설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잘 가는 뭐 두산 퓨얼셀은 너무 급등하니까 예를 들어 5일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5일선이 깨지면 나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등하는 건 일단 5일선. 근데 이게 지금 5일선도 사실 계속 지금 타고 가고, 그러니까 21선. 5개월 선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계속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5개월 선이 깨지면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뭐 20만 원이라는 마지지수대를 목표가로 삼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증권사 목표 주가들을 한번 참조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신고가는 증권사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커버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됐고 이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라고 평균된 합의치로 각각의 주당 순이익을 애널리스트가 구하는 거예요. 증권사 뭐 데스크나 이런 데서 종합을 해가지고 EPS를 구해요. 거기다가 PER을 곱하면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 PER을 얼마 줄 거, 멀티플을 얼마 줄 거냐는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약간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BM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네. 비슷하게 많이 형성돼서 어떤 합을 낼 수가 있어요. 증권사 보고서 에코프로 BM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종합을 해보세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한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 근데 나는 내가 성장성을 봤을 때 뭐 저기에서는 저만큼은 아닐 것 같아. 그럼 나는 조금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뭐 하나의 기준을 삼아보세요. 네. 자, 지금 제가 방금 찾아봤거든요.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16만 5천 원 제시했고요. 메리츠 증권은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이거는 계속 관심 있는 건데 네. 지금 SPC 삼립이라는 회사가 뭐 에그슬럿을 그때 말씀드린 코엑스 뭐 줄 서고 막 이러는데 주가 네.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안 되고 성장성이 있어야 돼. 똑같은 음식료주인데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삼양식품은 날아가고 있는데 SPC 삼립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꾸로 돼 있어요, 차트가.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지금
성장성이 완전히 시장에 먹히는 거 아니면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음식료 업종 자체가 전체가 좋으면 SPC, 삼립이나 오뚜기도 가야죠. 두 개는 안 가고 있어요. 삼양식품이 가는 거는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인기예요. 개인기. 그렇죠? 음식료 업종 전체가 무슨 2차 전지나 바이오 업종처럼 가고 있질 않아요. 그냥 삼양식품 혼자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삼양식품 혼자만의 그 유니크한 그 부분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농심도 마찬가지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라면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지금 아랍권은 계속 확진자 수가 오히려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농심이나 삼양식품 라면이 잘 팔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돌파했는데 미국 증시는 고점을 돌파하죠.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돌파하면 라면 수출 이 건수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DNC 미디어의 만화를 보면서 오리온의 과자를 먹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 그래요. 삼양식품의 라면을 먹으면서 만화 우리나라 K 만화를 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삼양식품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불닭볶음면 정말 지치지 않나 봅니다.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있고 이건 뭐 가격단 말씀해 주실 건가요? 아 이것도 신고가라. 제가 그 관심 있는 게 다 신고가 종목이라 일단 이것도 뭐 마디지수대로 한 15만 원을 15만 하는데 원? 거기다가 네. 이제 뭐 그 기술적인 자기의 잣대를 하나 세우세요. 급등하는 거 뭐 나는 21선에서 자르겠다. 아니면 나는 좀 더 기다려서 5개월 선 근처에 올 때까지는 나는 버틴다. 뭐 이런 걸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 아까 막 20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동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을 하나 잣대를 하나 세우신 다음에 네. 증권사 목표 주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이격이 줄어들면은 좀 사고 뭐 다시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관심주인데 1분 남았거든요. 네, 비즈니스 온입니다. 비즈니스 그 온, 더존 네. 비주언이라는 종목이 엄청 갔잖아요. 네. 여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방문을 했고 날라갔어요. 이거 원래 이런 종목 아니었거든요. 더존 비주언 아시면 조용한 종목이었어요. 비즈니스 온도 비슷한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약서 솔루션 이런 거 하고 기업 포털 고객은 35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라면 먹고 과자 먹고 만화 보고 그래서 삼양식품 그리고 오리온, DNC 미디어 이게 갔죠. 그 다음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비대면 그 지금 앵커님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아, 재택근무. 예,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뭐 빅데이터 솔루션이나 블록체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그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계약도 만나서 하면은 지금 뭐 꺼리니까 비대면으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단순 반복 업무들을 자동화로 해주는 스마트 IPA가 있어요. 스마트 IPA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 반복 업무는 굳이 나가서 책상에 앉아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이 비즈니스 온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대면 시대에 뜰 수가 있다. 외국에 줌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화상 회의를 하는 시스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상 회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더존 비주언처럼 뭐 전자문서를 제공한다던가 비즈니스 온처럼 이런 스마트 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약서 그리고 뭐 스마트 IPA 이런 거 제공하는 업체들이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미래를 땡겨온 것뿐이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다. 비즈니스온은 장기적으로도 좋고 코로나19 사태로 단기적으로도 뜰 수가 있고 더존 비주언이 떴는데 비즈니스온은 이제 20개월 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았고요. 짧게. 그리고 지금 현재가로 매수가를 했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20개월 선을 1년 만에 돌파했어요. 지금 빨간색 보면 20개월 선이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2019년 6월 달에 고점이었던 요 2만 원 선.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얘기 항상 재밌어서 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즈니스 온까지 말씀드렸어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일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